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한전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 현재는 이 박스 돌파를 위한 그 과정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 전쟁 때 발발했던 이 음봉, 이 장대 음봉 때를 이탈을 하지 않고, 특히 제가 보는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지속적인 지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박스에 대한 돌파와 이 반등을 위한 그 시작점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리고 거기에 최근에 보면은 이 갭이 하나 발생을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건, 자, 갭이 뭡니까? 이 돈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돌파에 대한 그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이 갭에 대해서 이날 딱 메꾼 거죠. 메꾸고 나서 어떻게 됐냐? 바로 어제 무려 11%나 급등을 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물론 지금 장중에 마이너스 2.87%, 그죠? 장중에 조정세가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하기 위한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추세가 깨지는 파동이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하락과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하락을 하는 이런 N자형의 형태로 진행이 됐어야 돼요. 그죠? 말씀드렸죠. 직전 고점이 깨지는 파동이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됐을 때가 이 N자형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지를 했다는 거예요. 지지라면 어떻게 됩니까? W자죠, W자. 하락 N자와 상승 전환형의 W자는 이게 상당히 한 끗 차이에 대한 움직임인데, 이 오른쪽 바닥 라인대에서 현재 지금 이 2번에 대한 그림이 아니라 1번에 대한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보신 대로 이 대한전선 5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얘는 이제 전환을 날리는 이 W에 대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명확하게 이 추세의 진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이 밴드에 대한 지지였어요. 밴드에 대한 지지. 자, 이렇게 지지가 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급등. 자, 그리고 이제 곧 이 박스에 대한 돌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대한전선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 이 진행이 되는 큰 시나리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종목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이렇게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이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전선은 제가 이 사실 12월 달부터죠. 12월 달. 그러니까 이때부터 계속 지금 추세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유를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대한전선은 보시다시피 제가 이 2개월 전부터 계속적으로 영상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전쟁 구간에서도 오히려 이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하는 그 큰 추세로 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전력주들은 항상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전쟁이라는 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더욱 중요시 되면서 이게 점점점 이 과열로 가는 그 패턴이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 큰 상승에 대한 추세가, 그러니까 아직 깨진 게 없다,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지금 이 현재와 같은 조정을 우리가 지금만 겪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건 이제 본질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조정기라는 게 항상 발생하죠. 뭐 이때와 이때 우리 현재에 대한 조정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상승 초입 박스에서도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긴 박스를, 그러니까 상하 운동을 엄청나게 크게 여러 번 했습니다. 엄청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저점을 낮춰가면서 개미 털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극점에서 이 쌍바닥에 대한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전환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 두 번째 상승 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꾸준히 올려드렸던 거죠. 이 밴드에 왔을 때 여기서 이 비추세에 대한 박스를 이야기하면서 뭐 이 1번 파동에 대한 조정기랑 같은 거다, 이 2번에 대한 조정기, 그럼 상승을 이야기를 했고 꾸준히 상승을 해왔고, 이제 그 와중에 이 전쟁발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그 조정기에 대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변동성만 좀 크게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 엄청난 하락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니까 맥점 코치가 틀린 거 아니냐고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기 때 제가 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뭐 말씀드려봤자 뭐 시장도 안 좋은데 뭐 거기서 뭐 수익 중인 걸 이야기해서 뭐 합니까? 그죠? 가져가고 있다고 해서 뭐예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보유를 해서 끌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맞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파란 밴드는 잘 오지 않는 중기적 바닥에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긴 더 싸게 기회를 주는데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싸게 좀 잘 사둬야 된다고 매수 타점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뭐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구간에서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오니까 거기서 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보여주면서 밴드에 터치할 때만 사셔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제 문자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이제는 알겠죠. 그러니까 밀릴 때는 의심을 하지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제 알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면은 매번 조정 발생한다고 했죠. 근데 형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 2번에 대한 조정과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말했지만 변동성만 크고 음봉에 대한 길이도 크고 음봉에 대한 개수만 많은 거지, 똑같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냥 박스라는 거지, 박스. 그러니까 공포를 주는 박스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엄청난 흔들기는 있지만 일정한 가격대에서는 결과적으로 하방 경직을 만들면서 하나의 박스를 그리더라. 그리고 어느덧 이제 다시 또 이 상단 박스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자, 현재 이제 트럼프가 이란에게 2주간의 이 휴전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물론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나오면서 또 다른 이 불안 요소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조정 역시 오늘과 같은 이 조정과 흔들기를 만드는 빌미 는 되겠지만 결국은 이 돌파를 만들기 위한 그 수순이라는 거죠. 자, 박스권 거래에서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환이 나오기 저점에서는 이때와 같은 이 마지막 공포를 주지만, 그죠? 여기서는 이제 좀 다르죠. 그 국면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최대한 이 상단에서 계속 교접을 하면서 상하 운동을 하고 시간을 끌다가, 그리고 막바지에는 이렇게 이제 서서히 돌파에 대한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큰 그림에서도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대한전선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쌍바닥 이 나왔고요. 지금은 이 윗꼬리를 이 2021년도에 만든 윗꼬리를 소화를 하러 가는 과정이다. 그죠? 그걸 제가 2만 원 초반대부터 4만 원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도 보면은 이게 이탈이 아니라 이게 이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기를 지금 이탈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 아래 꼬리 라인대에서 지금 매물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이 2만 5천 원이란 가격, 이 가격이 오면은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죠, 여러분들. 엄청 강하게. 이거를 누가 만들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주포들이 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올리겠다고 이 직전 고점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꼬리를,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이 꼬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추봉상으로는, 일봉상으로는 음봉이 많지만 추봉상으로는 양봉이 더 많아요. 최근에도 지지를 받았던 자리 이렇게 일정하게 너무 정확하게 지지를 하죠. 여기도 일정하게 지지를 하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 현재 시점은 보이는 대로 지지가 지금 되고 있는 게 맞고요. 지금은 좀 더 이 시간이 필요한 시간 조정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도 보내드렸던 그 4만 원에 대한 돌파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이 주봉상에서 점점점 상승 각도가 커지는 이 포물선에 대한 상승을 가는 그림이 여전히 진행이 중이다는 거죠. 이런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 포물선 끝자락에서는 약간 이 점점 상승 각도를 키우는 과열에 대한 자리가 나올 건데, 그 과열을 만들러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 과열은 과연 누가 만드냐? 어떻게 만들어지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과열은 정부가 만들어줄 거다. 정부 정책이 만들어줄 거다. 그게 지금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죠. 자, 에너지 고속도로랑 이제 해저 터널이 있겠죠. 그 부분도 제가 날짜별로 정리를 해뒀으니까 그 시나리오 아직 안 받아보셨다면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제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 보내드리려면 이 여러분들 번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 번호 010-6518-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댓글로 맥점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로 하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문자를 꼭 남겨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이야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겠지만 이제 어려우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타점이 똑같이 여러분들에도 가게끔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 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실시간 대응이 꼭 필요하신 분들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맥점 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타점 발생이 될 때 있죠. 그때 이제 문자가 여러분들에게도 간다는 거죠.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입을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